activated using Powtoon.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14대 중앙회장에 당선된 중앙회장 김선희 인사 올립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사이버 공간에서 1시간 동안 소양교육의 과목을 가지고 함께 하게 되겠는데요. 저와 함께 1시간 동안 고객관리, 기타 서비스, 자화관리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사이버 공간에서 함께하는 1시간일지라도 여러분과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은 것을 공유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아주 편안한 상황에서 사이버 교육 1시간 함께 하는데요. 보이지는 않지만은 여러분과 좀 더 가까운 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저와 함께 좀 어깨를 한번 풀어볼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컴퓨터 의자에 앉아서 혹시 보고 계신지 안 보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앉아 계신다면 가슴을 활짝 한번 뒤로 check이면서 좀 기지개도 한번 켜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자, 가슴을 한번 크게 한번 펼쳐볼까요? 그리고 허리도 한번 움직여보고 건강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자, 운동을 저도 한번 이렇게 하니까 아주 시원하고 좋습니다. 제가 교육에 들어가기 전에 여기 서 있는 중앙회장 김선희는 어떤 사람일까 여러분들이 아마 좀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소개를 잠깐 할까 합니다. 교육시간일지라도 여러분들 또 궁금한 사항일 수도 있어서 제가 잠시 잠깐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에서 나타났듯이 저는 광주에서 태어났습니다. 태어나서 학교를 다녔고 군예를 자원입대해서 중사로 제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천시 오정구 재래시장 회장도 했었고 지금은 부천시 5단지 입사 대표회장도 하고 있습니다. 제1대 부천시 오정구 지부 창립총회 초대회장을 했고 쭉 6, 7, 8대 지부장까지 해서 경기도 지회장으로 중앙회의사 그리고 2014년 2월 25일 제14대 중앙회장에 출마해서 경선을 통해서 당당히 당선이 됐습니다. 3월 17일 날 많은 분들이 취임식에 오셔서 축하를 해 주셨습니다. 그분들에게 이 시간을 통해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제14대 중앙회장에 대해서 바로 중앙회장 운영 방침을 여러분이 보시는 것 같이 정했습니다. 투명한 운영, 원칙과 정보, 인하단결, 신기술 정보화 이렇게 제가 정했습니다. 이렇게 정한 데는 상당한 의미가 있죠. 투명한 운영. 오랫동안 여러분들은 중앙회를 용을 보고도 지렁이라 통돼지를 보고도 구덕이다 라는 얘기들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중앙회를 바로 보지 못하고 믿음과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는 사실을 말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사다법의 한국 이용사의 가장 상급회가 여러분들에게 불신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조금이라도 해소시켜보자 라는 생각을 최우선으로 두었습니다. 그래서 투명한 운영, 원칙과 정도, 인하단결, 신기술 정보화 이 네 가지로 운영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앙에는 하나에서 10가지 여러분들이 궁금하고 또 여러분들이 알고자 하는 부분들을 채워주기 위해서 모든 것을 오픈시켜서 여러분들 손에 쥐어드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투명한 운영을 정했고요. 그 다음에 원칙과 정도, 물론 그동안에 우리 사다보면 한국 이용사회가 원칙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불합리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로 소신이 뚜렷한 우리 이용인들을 위해서라도 원칙이 무너져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두 번째 운영 방식을 정했고, 인하단결은 그동안에 많은 우리 이용인 선후배들 뿐만이 아니라 각 지역에 우리 이용인들도 소외를 받았거나 탈퇴를 하였거나 이런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앙회장이 되고 나서부터는 모든 우리 이용인들이 하나가 되어서 함께 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자 제가 인하 단계를 했습니다. 여기 서 있는 제14대 중앙회장도 2003년도에 아무 이유 없이 징계 절차에서 이유도 없이 제명이 되는 그런 수모를 겪었고, 2012년도에는 횡령을 했다는 이유로 일방적인 얘기로 인해서 제가 승인 취소가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로 인해서 아직도 함께 하고 싶어도 함께 하지 못한 우리 이용 선후배들 그리고 우리 회원님들이 하나로 갈 수 있는 방법이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제가 정했고, 네 번째 신굿을 정보화는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잘 아실 줄 압니다. 요즘은 정보화 시대잖아요. 정보가 돈이 되는 것이고 정보에 뒤떨어지면 뒤질 수밖에 없는 시대입니다. 이런 정보화 시대에 우리가 신기술을 또 창의적으로 개발하고 도입하고 또 배우고 해서 우리가 좀 더 잘 살 수 있는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있다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신기술 정보화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우리 회원님들에게 실제적으로 현장감이 떨어지는 사이버 교육이기 때문에 정보를 또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은 없지 않아 적다고 볼 수 있거든요. 물론 사이버 공간에서 함께하고 있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은 누구보다 아마 좀 빠른 그런 기술을 갖고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사실은 편안하게 집에서 조용한 시간에, 시간 있는 시간에 이렇게 사이버 거래 통해서 의존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만큼 IT 기술에 한 걸음 앞장서 있다라고 저는 볼 수 있거든요. 사실 컴퓨터를 지금 접하지 못한 회원들이 거의 한 80% 가까이는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지금 집에서 아니면 사무실에서 업소에서 편안한 시간에 교육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앞서가는 이연이다. 저는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올해 중앙회에서 실시되는 정보를 하나 드릴까 합니다. 지금 화면을 통해서 보시고 계시겠지만 2014년도 소상공인 이용기능경진대회가 9월 23일 날 중소기업청 주관으로 소상공인진흥공단 후원이 보건복지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품쇼, 가이쇼, 물론 명장, 기능장, 기술 강사님들이 하시겠습니다. 8개 종목 경연대회를 서울의 등촌동에 있는 옛 88체육관에서 합니다.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8,500만원 정도를 지원을 받고 자부당 30%를 저희들이 부담을 해서 이 행사를 치르게 되는데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셔서
좋은 성적으로 입상하셔가지고 18년여 만에 거의 20여 년 만에 치러진 전국 이용기능 경기대회에서 경기대회가 성황리에 우리 이용인의 위상을 높이면서 마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참여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주시고 또 모르시는 회원님들이 있으면 또 알려주시고 해서 이용기능 경기대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자, 이제는 본격적으로 우리가 알고도 하지 못하고 아하 이런 것이었어 맞아 하면서도 깜빡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아주 쉽게 그냥 눈으로만 봐도 알 수 있을 정도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함께 보시면서 함께 교육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에 자아관리, 고객관리, 서비스 실천으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남은 시간 동안 공부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1번 자아관리, 자신을 잘 관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 시대가 관리에서 관리로 끝나는 시대이만큼 하나에서 열까지 관리를 하지 않으면 뒤처질 수밖에 없다 라는 사실을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 번쯤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중앙에서 지부까지 나름대로 이용이 어떻게 해야 이 어려운 난관과 고충을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 많은 노력과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만 시간이 더듬을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자, 전 세계가 경제 문화로 휘청거릴 때 우리는 독수리 모습에서 무엇을 얻어야 할까요? 자기 개발과 새로운 변화를 꾀하고 변화를 시키면서 창의적 발상을 거두러 환골탈태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 길만이 이용산업이 부활되고 전개를 맞을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이 내용은요 10년 전에 시장군수 구청장이 위생교육을 실시할 때에 경기도 지회장으로 경기도 지부를 돌면서 위생교육을 할 때 제가 자료로 썼던 내용입니다. 제가 중앙회장 되고 나니까요 위생교육 책자를 만들어야 되는데 자료가 없었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제가 가지고 있던 것을 책자에 대해 삽입시키다 보니까 약간의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왜 맥이 끊기거나 이렇게 부드럽게 이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구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상 문제로 생긴 거니까 여러분들이 좀 양해를 해 주시고 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환골탈태 해야 할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독수리가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환골탈태를 하는지에 대해서 잠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독수리 환골탈태. 독수리는 새롭게 거듭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자기를 혁신한다고 합니다. 중앙회장이 14대 중앙회장 출마할 때 개혁과 혁신이었습니다. 또 중앙회가 우선이 아니라 회원이 우선이다라고 슬로건을 걸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대우를 받고 여러분들이 주인이 되는 사단법인 한국 이용사회로 탈바꿈을 해야 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던 후보였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환골탈태의 과정을 독수리를 비유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지금은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나도 참여해보자. 이런 분위기가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냐? 15년 만에 개혁을 슬로건으로 걸고 중앙회장에 출마해서 당선된 김선희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부장에서부터 지회장, 이사, 중앙회장에 당선이 됐기 때문에 가장 밑에서 얼마만큼 누가 고생을 하고 있고 우리 이용인들이 무엇을 알고 싶어하고 또 알려고 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가장 현장에서 잘 경험을 하고
중앙회관에 올라온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중앙회가 있고 회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있고 제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묵묵히 한결같이 우리 중앙회를 위해서 사랑과 관심을 주셨다면 이제는 중앙회가 여러분들의 알코올을 충족시키고 여러분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여러분들을 애우하고 여러분들에게 대접을 하는 그런 자세로 임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지금 조용한 곳에서 저와 마주하고 있는 의원 여러분, 그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시면 엄지손가락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가장 낮은 자세로 겸허하게 여러분의 목소리를 기울이는 그런 중앙회장으로서 역할을 다해볼 겁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독수리는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황골탈퇴를 하는가 하고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독수리는 새롭게 거듭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걸고 자기를 혁신한다고 합니다. 목숨을 거는 거잖아요. 자기가 새롭게 거듭을 나려면 목숨을 걸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 고통을 겪지 않고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것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빠른 치타가 사슴을 잡기 위해서 뜁니다. 100번 뛰어서 100번 성공할까요? 아닙니다. 4, 5번 중에서 1번 정도 성공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치타는 한 끼의 식사를 하기 위해서 뛰지만 사슴은 잡히면 죽기 때문입니다. 온 힘을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4번, 5번 중에서 1번 성공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속도는 치타가 빠르죠. 그러나 온 힘을 다하는 것은 사슴입니다. 왜? 잡히면 인생이 끝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치타는 이번 못 잡아도 한 끼 굶으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번 뛰어서 100번 성공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뭐 되겠지, 뭐 방법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실패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독수리도 70년 동안을 살기 위해서 40살 정도에 이르렀을 때는 신중하고도 어려운 결정을 해야만 합니다. 40세 정도가 되면 발톱이 안으로 굽어져서 먹이를 잡을 수가 없다고 그러네요. 또 길고 휘어진 부리는 가슴 쪽으로 파고들 정도로 구부러지고 날개는 깃털이 두꺼워져서 날아다니기조차 버거울 정도로 짐이 된답니다. 이제 2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죽느냐 사느냐, 죽느냐 사느냐. 제가 지금 긴장이 되고 또 조용한 곳에 여러분과 이렇게 마주보면서 얘기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좀 말이 버벅거리고 좀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가지 방법, 죽느냐 사느냐 아니겠습니까? 그 과정을 통해서 새롭게 거듭나는 방법이 이어집니다. 150일 동안 황골탈퇴하기 위해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절벽둥지를 들고 전혀 날지 않고 둥지 안에 머물면서 독수리는 바위에다가 부리가 없어질 때까지 내려칩니다. 다음 새로운 부리가 날 때까지 기다리고 부리가 새로 나면 그 부리로 구부러진 발톱을 하나하나 뽑아내고 다음은 얇은 깃털을 뽑아냅니다. 자, 30년의 수명을 더 연장하기 위해서 바위에다 부리를 내칩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리고
뿌리가 다시 자라날 때까지 인내합니다. 뿌리가 다 자라나면 구부러져서 먹이를 낚아챌 수 없는 무딘 발톱을 하나씩 그 뿌리로 뽑아냅니다.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우리는 손톱 밑에 가시 하나만 찔러도 매우 아픔과 통증과 고통을 느낍니다. 저도 샵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발등에 머리카락이 꽂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자다가 이불에 이렇게 걸리면 따갑잖아요. 그래서 자다가도 그거를 빼고 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발톱을 뽑아냅니다. 30년을 또 수명을 연장해야 되기 때문 아닐까요? 그런 고통을 겪어야만이 30년의 수명을 연장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5개월이 지나면 새로운 비행이 시작되고 생명을 30년을 연장하게 됩니다. 새로운 부리, 새로운 발톱, 새로운 깃털, 날개, 예전 것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겁니다. 거듭남이란 이런 것을 말합니다. 새로운 삶은 고정관념을 깨고 새롭게 사는 방법을 찾는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새로운 비행 날개짓을 위해 어떤 습관이나 고정관념은 과감히 제거해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 이용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너무 연연했습니다. 정말로 좋은 시절에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들을 준비하지 못한 결과가 지금 현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조금 후에 또 나오겠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또 할 수 있습니다. 또 해야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하는 일,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해본다면 강남의 부자들이 우리는 부자로 살 짓을 한다라고 말하듯이 우리도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과거 습관과 고정관념에서 자유로워지고 자기 혁신의 과정을 통해서 얻은 성과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부리와 발톱을 얻게 도수를 기다리는 것을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로 생각했군요. 특히 성은 덧없이 이루고 꿈과 계획이 성취되지 않을 때는 더 그러합니다. 기다리고 무턱대고 기다린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걸고 기다린 것입니다. 독수리도 시기가 때를 알고 있듯이 하얀 자 고통의 시간이 지나가고 날개를 펴고 나를 수 있는 따뜻한 기도가 올 때까지 기다린 것입니다. 우리는 많이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포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바로 여러분과 함께 하는 이 시간부터라도 우리는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사람에게도 정한 시기가 때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이영들도 고정관념을 버리고 독수리가 시기가 때를 알고 기다리고 고통에 자기 혁신을 통해서 새로워지기에 옛것을 벗는 것처럼 기다림을 통해서 거듭난 것처럼 우리 스스로도 변화를 해야 한다. 삶이란 늘 우리가 바라는 대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도 그것을 사실대로 받아들이고 긍정적인 모습으로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우리 삶의 질을 누가 갖다 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노력하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노력하고 또 관리를 했을 때만이 우리의 삶의 질은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다. 우리가 게을리한다면 그리고 옛것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절대적으로 우리는 누구보다 성공할 수가 없다. 어느 이영인보다 앞서갈 수 없다라는 것을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아관리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이 있지만은
이때 보면 군계 일학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똑같은 여건과 환경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정말 성공하고 어떤 사람은 또 성공한 사람만큼 삶의 질을 영위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은 주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앞서가는 이영이, 그리고 노력하지 않는 이영이, 뭐 이런 걸 구분해서 될까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우리 이영이들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창의력을 바탕으로 해서 부가가치를 높이고 소득 증대, 그 다음에 업소 발전을 향상시키는 이영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특히 우리 이영 친구 강사님들을 예로 들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똑같은 여건과 환경 속에서도 가장 우뚝 서서 앞장서서 갈 수 있는 우리 이영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그런 분들이 군계 일학이라는 사자성에 맞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 컬러TV가 나오는데요. 처음에 컬러TV가 나올 때 많은 분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컬러TV가 나오기 때문에 영화관은 서양서일 것이다. 하양서로 빠져들 것이다. 단도직도 말하면 망했다라고 얘기했지만 지금 영화 산업은 성공을 했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준비한 자료이기 때문에 시대적으로 약간의 좀 문제가 있을 수가 없지만 지금도 영화 산업은 성황리에 성공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중간에 보시면 알겠지만 시청각 효과를 높이고 영화관을 고급화시키고 다양하게 적극적으로 유기를 타개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그래서 방 안에서 TV를 통해서 보는 것보다 영화관에서 보는 것이 더 높은 차원의 감흥을 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변화의 변화를, 그리고 예측 가능한 모든 것들을 노력을 통해서, 투자를 통해서 접근했기 때문에 영화 산업은 발전하고 성공할 수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우리 이용이 하향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더 이상 갈 곳이 없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이용은 새로운 변화를 꾀해야 되고 또 새로운 변화와 물결 속에서 함께 동참을 하고 간다면 군계일학처럼 나도 열심히 하고 우리 회원님도 열심히 한다면 그것이 바로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작년 한 해 동안 젊은 세대들이 140명 정도가 우리 이용님으로 합류를 했습니다. 지금 곳곳에 젊은 층들이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우리 이용은 무한 경쟁 시대에서 경쟁할 수 있는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 중의 산업이다.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한 점에 집중해서 끈기 있게 매달린 사람이 큰 일을 해낸다. 열정이 없다면 변명만 남고 열정이 있으면 업적을 이룰 수 있다. 맞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읽어보면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면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저는 유생교육장을 전국적으로 돌면서 이 소양교육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핑계를 찾지 말고 방법을 찾는 이영인이 되자. 여기 서 있는 김선희가 앞장을 서겠습니다. 여러분도 그 중심에 서서 저와 손잡고 어깨동무하고 우리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박수를 쳐줬습니다. 여기서 있는 중앙회장 핑계 찾지 않는 중앙회장이 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변명만 늘어놓을 것이 아니고 누군가가 해주겠지 바라지 마시고 내 스스로가 내 주위에 있는 것부터
새롭게 새로운 마인드, 컨트롤 이런 거를 가지고 아이템, 시스템 뭐 이런 거 좋은 시대적인 용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새롭게 시작을 한다면 보다 나은 내일이 다가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도 부천시 오종교에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느 업소 못지않게 좋은 환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님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기술이 좋아서가 아니라 여러분보다는 좀 더 노력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열정이 있으면 업적을 이룰 수 있다. 21세기는 정보화 시대,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CS, 서비스 시대가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많은 돈을 투자해서 그 비용을 가지고 최소화를 하면서 고객 서비스 극대화해서 이런 전략으로 CS 경영을 확산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고급 인력을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대기업에서는 그 고급 인력을 통해서 찾아다니면서 서비스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가만히 있어도 스스로 고객들이 저희들에게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온 고객마저 우리가 만족을 시키지 못한다면 얼마나 우리의 삶의 질에 대해서 스스로가 포기하는 것이겠습니까? 가만히 있어도 우리에게 급여를 갖다 주기 위해서 오신 고객에게 가려운 것도 긁어주지 못하고 그 마음도 채워주지 못하고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지조차 알려고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많은 것을 잃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대기업은 어떻습니까? 투자합니다. 고급 인력을 고객들에게 다가가게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의 서비스를 통해서 고객을 확보합니다. 그래서 물건을 파는 대기업은 재구매가 될 수 있도록 설득을 하고 또 광고를 하고 홍보 효과를 통해서 부가가치를 높이지 않습니까? 찾아다니는 것, 찾아다니는 서비스, 우리는 오신 분에 대한 서비스 차이는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조건에서 좋은 직업관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고객들을 관리를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도 저도 다시 한번 반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고객은 돌아올 꽃자와 손님 객자로 이루어졌습니다. 돌아오는 손님, 나에게 입을 것, 먹을 것, 마실 것, 또 쓸 수 있는 것들, 사고 팔 수 있는 것들, 또 학비, 모든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급여를 저에게 주신 고객들인데도 불구하고 당연시하고 또 오겠지 하는 안이한 생각 때문에 그저 고정관념 속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좀 확인하고 또 속절을 푸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고객이란 영업하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사람을 의미한다. 고객이란 어떤 만족을 요구할까요? 고객의 욕구와 기대에 최대한 부응하여 신뢰감이 연속적으로 이어지게 하는 것. 고객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찾아서 그것을 채워주는 것. 즉 쉽게 말해서 가려운 것을 긁어주는 것. 맞지 않습니까? 가려운 데만 긁어주면 그 고객은 이야, 이 업소는 최고의 업소다. 자, 제가 어깨 뒤가 가려운데 머리 위를 긁으면 어떻겠습니까?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이 고객의 마음속에는 어느 곳이 가려운 곳인가를 우리는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몸짓에서부터 목소리, 그 다음에 시선, 자세, 모든 것들이 다 동원되어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것이지만 노력만 한다면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별한 대우를
받고 싶다는 느낌을 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을 때 고객들은 감동을 받는다. 특별한 대우. 다른 고객들보다 나는 특별히 애우를 해주는 것 같고,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는 것 같고, 특별히 나한테는 잘 해준 것 같아서 하는 생각이 들 때 감동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큰 대기업 같은 데서는, 1+1 식으로 이렇게 상품을 하나 더 준다든가, 아니면 서비스를 제공한다든가, 회사에서 주는 거 있잖아요. 덤으로 주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주면서 고객을 끌어들이잖아요. 물론 투자죠. 우리 이용인들처럼 투자를 하지 않는 산업이 있을까 저도 감히 생각을 합니다만, 고객 관리와 고객 만족, 고객 감독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지금 보고 있는데 간단한 것입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우리가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는 거죠. 이런 시간들을 잠깐 여러분과 함께한 시간들라도 한번 함께 공부를 해보면서 기억을 해서 이 시간부터라도 한번 시작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관리란 정부와 고객과의 거래액을 관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우리 지금 앞서가는 이용인들, 그리고 제가 좀 얘기하기는 어렵겠지만 이게 고객 관리하는 데 가서 보면요, 고객들 명단에서부터 주소, 전화번호, 특히 우리 강원도에 보면 이상범 강원도 지회장님 보시면요, 매번 문자에다가 오늘은 이발하는 날, 여러분 이발하러 오십시오, 이런 문자를 띄웁니다. 아마 컴퓨터를 통해서 띄운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런 것도 고객 관리거든요. 그리고 기억해 주는 거. 이때쯤이면 이발을 할 때가 됐는데 애 안 오실까? 그 고객에게 전화 한번 드려서 안녕하세요. 현대의학관 김선입니다. 잘 계시죠? 라고 인사 한마디만 건네도 그분은 이발할 때가 됐구나. 이발하러 오세요. 라고 인사를 하는구나. 나를 기억해 주는구나 해서 업소를 옵니다. 바로 그런 것들도 고객 관리. 오시면 어떻게 해요? 고객이 가려움들을 긁어주면 최고의 서비스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흔히 고객을 왕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실제로 그런지 살펴보면 때로는 귀찮은 존재로 여길 때도 있다. 저도 샵에서 그렇습니다. 바빴을 때 왜 이렇게 바쁠 때지 저번엔 편안할 때 오면 참 좋겠는데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 손님도 있고, 또 우리 면도를 전문하는 실장님도 그렇습니다. 수염이 많은 사람이 첫 손님으로 오시면 그날 아주 수염이 많은 손님만 온대요. 특히 바쁜 일요일날, 토요일날 오면은 한가할 때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거든요. 오시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기 전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왜? 본인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고객들은 좋든 나쁘든 최대한 친절하게 맞이해서 최선을 다해서 만족을 시키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첫 번째 주인처럼, 두 번째 왕처럼 황제, 신처럼 오감만족, 고객철도, 이렇게 제가 나름대로 생각한 것을 적어놨네요. 아마 10년 전에 저는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고객을 주인처럼 모셔라. 왜 주인처럼 모셔라? 얼마나 좋습니다. 두 번째, 왕처럼 모셔라. 아마 이게 왕처럼 모셔라 할 때가 아마 80년도 정도로 아주 우리가 기억이 되는데요. 자, 90년대 가면은 황제처럼 왕보다 황제가 위 아닙니까? 그럼 고객들은 더 만족할 것입니다. 자, 네번 신처럼 모셔라. 우리가 신을 숭배했지 않습니까? 모든 걸 다 갖다 줄 정도로 우리 신을 존경했습니다. 존중했습니다. 우리가 신처럼 떠받든다면 그 고객은 다시 다른 쪽으로 가려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20세기에 들어와서 오감 만족, 5가지의 맛을 다 맞출 수 있다면 그거보다 만족감이 없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지금까지 왔던 서비스는 제껴놓고 이제 오감을 만족시키는 시대로 변했고요. 그
그 다음에 지금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고객이 우리 샵에 왔을 때에 매시고 이발에서부터 면도, 그 다음에 뭐 샴푸까지 다 해서 고객이 다시 의자에다가 앉아서 우리가 빗질을 해서 거울 앞에 손님이 마음에 드십니까? 만족하십니까? 흡족하십니까? 했을 때에 고객이 잠깐 기절을 해버린다면 그 고객이 떠나겠습니까? 절도 시대가 그 정도로 목숨을 걸고 한 손님 한 손님에게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 절도 시대입니다. 이발 싹 해놓고 나면 본인이 고객이 거울을 보는 순간 그냥 절도를 하는 거죠. 그 정도로 만족하게 우리가 서비스를 다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시대죠, 지금. 그렇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자, 고객 관리, 지금 시간이 어느 정도 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진행을 빨리 해볼까 합니다. 변해야 산다. 수없이 환경 개선에 노력을 해달라. 그리고 신기술을 좀 우리 세미나 할 때 와달라. 그리고 오픈시켜라. 이런 것을 이 앞전에 있는 회장님도 줄기차게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이용인들은 오픈되지 않았습니다. 내부에 가보면 아직도 오래된 그런 환경입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투자를 통해서 깔끔하게 환경만 바꿔도 고객들은 여러분을 찾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드리고요. 그런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점은 우리 스스로가 인정하고 이제는 그런 변화를 갖지 못했다면 스스로가 한 번쯤 반성하는 시간이 가졌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런 변화의 물꼬리 밀려올 때는 재빨리 타고 함께 동승해야만이 대열에서 이탈되지 않는다 라는 사실이죠. 그런 변화가 올 때는 여러분도 재빨리 올라타서 함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시를 하나 소개할까 합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 오나 노부나가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자신의 해골에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천하 제일 하인이 되는 데서 나의 존재 가치를 찾았다. 다시 말해서 나 자신을 가장 낮췄을 때, 낮은 곳에 있을 때 존재 가치를 찾았다. 자기가 그렇게 낮은 자세를 취하지 않았더라면 오늘의 내가 없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쿠가 이에야스는 자신의 해골옥에서 자기가 모셨던 분의 신발을 가슴에 품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 추운 겨울에 가슴에 신발을 품어서 나오신 분에게 신발을 신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내 신발을 깔고 앉았구나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주인님. 저는 주인님이 나오시면 발이 차볼까봐 신발을 가슴 속에 품고 있다가 주인님께 신게 한 겁니다. 이 사실을 알고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천하를 제패하는 길까지 올라가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존재 가치를 찾았다. 하인이 되는 데서. 저도 그렇습니다. 손님이 오시면은 저는 정말 하인이 아니죠. 하인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좀 잘라주시면 다시 말하겠습니다. 저는 샵에 손님 오시면은 정말로 하나에서 10가지 고객을 어떻게 하면 이 고객이 나를 알아줄까, 나를 인정해줄까 할 정도로 반대로 고객을 인정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그리고 정성껏 한다는 모습을 다 보여줍니다. 그리고 고객이 10,000원을 12,000원을 가지고 와도 나는 50,000원어치 서비스를 받고 간다라는 느낌을 줄 정도로 최선을 다합니다. 그랬을 때 고객은 다시 오고 싶은,
재구매죠. 물품에서는 그런 충동이 일어날 것이고 다시 업소를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부천의 어종부에서 제일 가는 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일 가는 샵이 뭡니까? 손님이 가장 많다고 봅니다. 저는 이용 기술도 누가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업소에 손님이 가장 많은 업소의 주인이 헤어 아티스트가 최고의 기술을 갖고 있다고 저는 말합니다.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고객이 확보되지 않았다면 그건 좋은 기술이라고 말할 수 없겠죠. 자만에 빠져있다라고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김승현 씨는 변화와 혁신만이 기업의 흥망성쇠를 좌우한다. 글로벌 시대는 둥지만 지키는 텃세가 아니라 대륙을 한다는 철새의 본능을 배워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물한 개구리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한계를 스스로 정하지 말고 스스로 텃세가 되지 말고 대륙을 한다는 철새가 되어서 멀리 내다보고 높이 올라가서 보는 그런 우리 이용이 됐으면 하는 뜻으로 제가 아마 이 글을 적어놓은 것 같습니다. 자, 아랍에미리트 세이크 모하메드 국왕은 모래사막의 두바이 항을 제게 13대 항으로 창조적 발전모드를 변화시켰다. 창조적 경영이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세금을 많이 내지 않습니까? 여기는 국가에서 월 200만 원씩 지급합니다. 연금식으로 말이죠. 국가가 잘 살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창조적 경영을 했기 때문에 요즘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도 창조적 경영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창의력. 우리 대학생들도 전에는 수재를 우선 뽑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어떨까 싶습니다. 스펙이 우선이 아니라 잠재력을 중요시하고 있듯이 우리 아랍에미리트 세이크 모하메드 국왕은 남이 할 수 없다라고 한 것을 해내는 그런 창의력을 발휘했다. 그런 나라들이 잘 살고 국민에게 직접 월 200만 원씩 국가가 지급하다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나라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또 카타르 룩셈부르크에서 아마 세계 2 일반 공공요금 같은 것도 무료라네요. 우리는 공공요금만 무료해도 살만 나겠죠. 국가가 이렇게 좋은 지도자를 만나면 잘 살 수 있다. 본인 스스로 배우면 지혜로운 사람, 남의 것을 보고 배우면 현명한 사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빌 게이츠는 재산이 63조고 세계에서 가장 갑부로 유명하지만 그분은 어떻게 얘기했냐. 신년제를 봐라. 그리고 혁신하라. 영암천 솟구치는 열정으로 끝없는 변화와 혁신을 추구한 성공자입니다. 변화하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자, 빌 게이츠를 오늘 있게 한 것은 무엇입니까? 밑에 보시면 마을에 작은 도서관이 어느 날을 만들었다. 아무리 바빠도 매일 1시간씩 주말에는 2~3시간씩 책을 읽었다라고 합니다. 책 속에서 역사를 찾은 거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 열심히 일도 중요하지만 체력 관리도 중요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운동을 많이 합니다. 자기 관리를 많이 합니다. 체력이 건강해야 또 일을 할 수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우리의 문화에서부터 모든 질이 삶이 높아졌는데도 우리 이용인들은 아직도 어떤 변화에 둔감해져 있다면 우리 이양인들이 스스로가 위상을 높이는데 스스로 한계를 제어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밑에 보면은요, 체인지, 변화. 밑에는 찬스가 되겠습니다. 찬스는 여러분 아시죠? 기회잖아요. 바꾼다. 변화와. 보면은 C자와 G자만 바꿔도 달라져요. 이게 빌 게이츠가 가장 많은 얘기한 것 중에서 나온 글입니다. C자와 G자만 바꿔도 변화와 기회로 바뀌듯이 변화에 우리가 민감해야 되고 기회가 주어지면 그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자, 여기는 곧 기회다.
우리나라에서 아까 얘기했던 영화관이라든가 박태환이라든가 김연아, 이광식 같은 훌륭한 우리 체육인들이 과연 우리나라에서 피겨스케이팅 영향이 나올까라고 감히 언제적 얘기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제가 10년 전에 이게 적어놓은 건데, 김연아 선수. 우리 빙상의 불모지에서 여왕이 됐지 않습니까? 노력하면 됩니다. 역경을 딛고서는 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 해보십시다. 이 시간에 한번 뭔가 하나라도 머릿속에 기억해 봅시다. 여러분과 제가 사이버 공간에서 함께 하고 있는 의미 있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라도 건져보고 찾아봅시다. 그래서 실천에 옮겨봅시다. 변화해 봅시다. 그러면 궁제 일학처럼 나도 하게 되고 여러분도 하게 된다면 우리 이용은 최고의 산업, 최고의 헤어 아티스트, 누구도 부러워하고 존경하는 그런 직업으로 우뚝 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용은 불모지가 아닙니다라고 얘기했네요. 더 나빠질 게 없다. 이 바닥까지 왔다. 할 수 있다. 불가능 없다. Nothing is impossible. I can do it. No problem. 문제가 없다. 할 수 있다. 당신은 왜? 해야만 하기 때문에. 우리 해봅시다. 자, 이 시점에서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한번 짚고 넘어가 볼까요? 마찰이나 변화에 두하지 마라. 그리고 자신을 상품하라. 자기 자신을 관리를 잘하라. 그리고 포장만 화려하게 하지 말고 준비를 하라. 실질적으로 기술이라든가 아니면은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해라. 그래서 고객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져라. 고객이 물었을 때 답을 못한다면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고객이 원하는 기술을 갖고 있지 못하면 고객이 만족하지 못하겠죠. 이런 것들을 준비하라. 자신부터 관리하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남들이 소유하지 못한 무기가 있어야 된다. 그렇죠. 나만의 장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뭔가가 있어야 고객들은 나를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찾아오게 됩니다. 상대를 매료시키고 감탄을 자아내야 한다. 그렇지요. 철학이 있어야 된다. 전략이 있어야 된다. 일을 즐기면 자신 관리를 할 줄 알아야 된다. 여러분 이해가 가시죠? 네. 도전하는 배짱이 있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자, 도전하는 배짱은 투자와 맞물려 있습니다. 내가 투자를 하지 않고 내가 또 뭔가에 집중하지 않고 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몸을 던지지 않으면 그런 배짱이 없으면 성과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배짱이 있어야 된다. 각 지역에 앞서는 강사들이 아마 그런 배짱이 좀 저희들보다는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현 시대가 요구하는 것을 재빨리 간부해서 제공해야 된다. 한치의 빈틈없이 고객의 마음과 관심을 살펴라. 일의 목숨을 보고 행동으로 보여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보 수집에 힘을 기울여라.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마음 관심은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디가 가려운지 우리가 찾아내야 하는 것이 그것도 일부의 기술이다. 내 모든 열정과 정열, 정성을 다 쏟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고객들은 다시 저를 찾게 되고 고객들은 어떻습니까? 좋은 업소 버리지 않습니다. 멀쩡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 행동 하나를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손님을 다 기억을 못하고 있지만 고객들은 우리가 한 것에 대해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것을 해주겠지 하고 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모습으로 좋지 않은 모습으로 변해있다면 고객은 실망하겠죠. 정보 제공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손님은 어떠한 손님이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으로 접근하고 어떠한 방법으로 접대를 하면 이 고객은 만족할 것이다라는 정보를 미리미리 안다면 누구보다 앞서서 그 고객을 확보할 수 있겠죠. 그런 정보 수입에도 힘을 기울여라. 만족을 주기 위한 기술과 능력을 높여라. 기술력을 높여라. 고객을 기쁜 서비스 정신을 가져라. 프로가 되라. 여러분 잘하고 있습니다. 최고. 프로. 프로는 뭡니까? 하나에서 10까지 모든 것을 다 갖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프로가 되라. 한계를 정하지 말아라. 스스로 발목에 독소를 쳐지 마라. 나는 여기까지 하라고 정해놓지 마라.
부단한 노력을 해라. 또 연구하고 연구해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게을리하지 마라. 이런 것들을 풀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일에 목숨을 거는 사람, 일에 금기를 갖는 사람, 앞을 내다볼 줄 아는 사람, 목표를 향해 매진하는 사람, 능력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여기 쭉 적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간단한 고객 관리만 하여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다. 우리 직업이 그래서 좋다는 겁니다. 찾아다닐 필요도 없어요. 오신 고객한테만 잘만 해줘도 비바람 맞지 않고 눈보라 맞지 않고 뜨거운 태양 아래서 일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위험한 높은 곳에서 일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제 관리만 잘하고 준비만 하고 있으면 찾아옵니다. 그 찾아온 고객에게 잘해드리고 서비스 잘해드리고 친절하게 해주면 그분들은 저희에게 급여를 갖다 준다는 사실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좋은 업소는 손님이 꾸준합니다. 결코 좋은 업소를 바꾸지 않습니다. 자, 서비스가 무엇인가? 서비스 실천 요령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는 하나의 상품으로서 고객에게 지속적으로 서비스 품질의 만족을 위하여 제공하는 모든 활동이다. 맞죠? 여러분 알고 계시죠? 한번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서비스란 일방적으로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노예, 봉사, 친절, 고객 만족, 고객 감동, 그리고 노무를 말합니다. 육체적으로, 힘으로, 아니면은 기술로, 기타 등등으로 고객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을 서비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든지 좋은 결과를 얻으려면 그 일에 대해 제대로 알고 동기부여와 목표가 있어야 하며 기본과 원칙을 지켜야 한다. 어설프고 잘 알지 못하고 대처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알고 하는 것과 모르고 하는 것과 알려고 하는 게 차이를 여러분들이 한 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비스가 구체적으로 접근해 보면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행위. 아까 말씀드렸죠. 육체적, 정신적 도모. 고객에 대한 호의적인 생각과 동작으로 접대하는 행위. 긍정적인 마음으로 센스있게 표현하는 방법. 고객의 몸과 마음을 기쁘고 즐겁게 편안하게 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고객의 입장에서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고객에게 만족감과 감동을 줌으로써 고객 만족도를 향상시킨다. 즉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총체적 표현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서비스 두 가지 종류를 물질적, 인적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물질적 서비스를 보면은 고품질, 그죠? 좋은 물품, 저가격, 값을 싸게, 편의시설 아주 깨끗하게, 그리고 안마기를 설치한다든가, 컴퓨터를 설치한다든가, 또 공간이 넓으면 운동기구를 갖다 놓는다든가, 책을 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는다든가, 이런 편의시설, 그리고 사은품. 제가 아까 교육하다 생각이 안 났어요. 대기업에서는 사은품을 많이 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유소만 가도 포인트 주듯이 이렇게 해서 고객들이 관심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다시 자기 물품을 저금하게 만듭니다. 이런 상품을 많이 주면, 공짜 상품 많이 주면 많이 옵니다. 이것이 투자예요. 또 하나의 고객 관리의 차원이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을 물질적으로 볼 때는 서비스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인적, 우리가 몸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서비스를 한다면 밝은 미소, 공손한 인사, 친절, 배려, 눈맞춤, 친절한 멘트, 응대, 애절, 기타 등등을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고객들이 전화를 했을 때에 아주 밝은 목소리로, 부드러운 목소리로 친근감 있게 전화를 받아주면 참 좋다. 거기 한번 가봐야지. 기본적인 거죠. 공손한 미소, 감탄사를 전해서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유,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이런 거죠. 그냥 어서 오세요. 이런 것보다는 2배, 3배 친절합니다.
이런 몸짓에서 나오는 것들 인적 서비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체질화되어 있습니다. 왜? 처음부터 친절 봉사 우리 체질화가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실질적으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문제죠. 조금 있으면 서비스 요령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얘기들이 나옵니다만 맞아 하고 생각이 든다면 이마도 한번 쳐보시고 손뼉도 한번 쳐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서비스는 가정에서부터 사회 전반에 걸친 영역까지 서비스 문화를 창조하고 있다. 서비스는 형태가 없는 무형의 상품이다. 보이지 않는 거죠. 제품과 같이 객관적으로 누구나 볼 수 있는 형태로 제시되지 않으면 측정하기도 어렵다. 자, 기본 서비스 한번 봐볼까요? 어떤 훌륭한 시스템과 이론보다 고객의 마음을 움직이는 목소리와 작은 미소, 몸짓에 있다. 아주 쉽습니다.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네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찾으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직접적으로 우리가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돈 들어가는 거 아니냐는 힘든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이 체질화됐을 때는 자동적으로 거기서 나타나는 걸로 인해서 부가가치가 생긴다. 여러분 지금 화면을 통해서 저를 보고 계시지만 저 좋은 인상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고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약점을 보완하려고 무던히도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쇼를 많이 합니다. 아마 기회가 있으면 제가 사업에서 일하는 모습을 위생교육을 통해서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발을 하는지, 어떻게 손님을 모시는지, 어떻게 손님한테 응대를 하는지, 이렇게 좋지 않은 인상을 가지고 있는 중앙회장이 어떻게 영업을 하고 있는지 꼭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앞에서 매끄럽지 못하고 아주 교수님들처럼 선생님처럼 얘기를 잘 하지는 못하지만 그리고 짧은 기간에 준비하지 못했던 10년 전 자료를 가지고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보다는 앞서가는 사람이 아닐까요? 다음에는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하고 제가 서버에 들어가서 여러분의 교육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라도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목소리 부드럽게 반갑게 정겹게 친근감 있게 다정다감하게 할 수 있잖아요. 아이고 이게 누구십니까? 이게 누구십니까? 보다 낫지 않습니까?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왜 이렇게 오랜만에 오세요? 라고 하는 것이 훨씬 부드럽고 좋지 않습니까?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뵙게 되니까 고맙습니다. 이 좋은 시간에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한가한 시간에 고객 여러분의 용모를 만질 수 있게 해주셔서 행복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합니다. 못할 것 같죠? 인상을 보면 저는 분명히 합니다. 목숨을 걸어요. 이게 또 다른 우리 이용인이 갖지 않는 무기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프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합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합니다. 알고 있으면서 못하면 어리석습니다. 그리고 아이들하고 오면은 핀을 하나만 봐도 참 핀이 예쁘게 생겼네. 실질적으로 예쁘진 않지만 아주 예쁜 사람을 비교해서 누구 닮았구나. 꾼나와 꾼노를 많이 사용해 주면 그 부모들도 행복해 한답니다. 그리고 기분이 좋아진다는 거죠. 자, 스마일, 건강한 얼굴, 환한 얼굴, 웃는 얼굴, 미소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상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인상이 좋지 않는 것 때문에 오히려 다른 쪽에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볼 때와 두 번째 만날 때와 세 번째 얘기할 때 고객들은 저를 달리 평가를 합니다. 처음 해봤을 때는 다시는 안 와야지 이렇게 생각했다가 두 번째 만나니까 괜찮아. 세 번째 만나니까 난 이 사람이 필요해. 팔쪽으로 바뀝니다.
그것은 어떤 결과에서 온 걸까요? 제가 몸짓, 스마일이 안 될 때는 몸짓, 손짓, 그 다음에 응대 방법, 그리고 아까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하이에 대면서 존재 가치를 찾았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저는 고객을 위해서 가장 낮은 자세에서 받들어 맺습니다. 그리고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런 데서 남다른 전략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누구 못지않게 살고 있습니다. 저 외제차 끌고 다닙니다. 큰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저 건물 갖고 있습니다. 됐지 않습니까? 지금 중앙회장 됐습니다. 당당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헤어 아티스트의 직업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직업을 너무 행복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제가 재래시장 회장 했다 했지 않습니까? 재래시장 회장, 그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 보니까 우리 이용은 땜이 안 됩니다. 우리 이용 정직한 직업입니다. 양심 있는 직업입니다. 누구에게 내놔도 손색이 없는 직업입니다. 재래시장에서요, 생선에다 눈 색깔 바르고 중국산 팔고 고기 저울 조금 적게 바꾸고 이게 국산인데 중국산인데 국산이라고 하고 하나에서 10가지 목포산 홍어인데 제주산이라고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요금표를 걸어놓고 양심의 거울에 손님 돈을 뜨고 있는 손님에게 심판을 받는 직업 아닙니까? 얼마나 깨끗하고 정직한 직업입니까? 당당하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자신있게 하루하루를 사십시오. 자, 단정한 영모, 친절, 정중한 태도. 예를 들어서 손님이 오시면은 차를 끌고 오신 손님 있잖아요. 그러면 안에서 자, 안녕히 가십시오. 고맙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것보다는 잠깐 나가서 뒤후미를 봐준다든가 또 차를 끌고 가는 고객에게 다시 한번 가벼운 인사를 한다면 그 고객은 나를 특별한 대우를 해준 이용사다, 업소다 생각해서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런 것을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수건을 갖다 준다, 옷을 가볍게 털어준다. 상대방의 큰 관심을 갖고 있음을 나타내는 인사는 큰 반응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맞죠? 그뿐만 아니라 첫 느낌이나 첫 인상, 강한 인상 등도 고객 기본 서비스에 속한다. 첫 느낌, 첫 인상, 강한 인상, 인상의 법칙,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육안을 보셔도 이해를 하실 거라 생각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해서 왠지 좋았어. 짧은 순간 첫째 기초에 판단한다. 쭉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걸로 믿습니다. 자, 고객은 누구인가? 좁은 의미로 상품을 구매하거나 이용하는 사람, 넓은 의미로 상품을 생산하고 이용하며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1년 가정에 관계된 자기 위의 사람. 이런 고객이 우리에게 급여를 주고 아주 중요합니다. 이런 고객이 우리에게 급여를 주고 우리를 존재하게 하고 우리에게 서비스를 제공해 주면서 결국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고 우리가 원하는 일에 모든 것에 이익이 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사람이다. 고객이 누구라고요? 급여를 주는 사람. 그리고 우리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사람. 우리를 존재하게, 우리를 존재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자리에 머물게 해주잖아요. 급여를 주는 사람이 없으면 우리는 그곳을 떠나게 됩니다. 자, 노가대, 쉽게 봐서 노가대. 시킨 일밖에 못합니다. 서비스 할 수 없습니다. 서비스가 무엇이 필요 없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아까 말씀드렸죠. 21세기 CS, 서비스 시대입니다. 똑같은 서비스를 가지고는 고객을 할 수 없습니다. 색다른 또 다른 서비스를 했을 때 고객은 기억하게 됩니다. 자, 인사 서비스를 한번 볼까요? 가벼운 30도 정도, 정중한 90도 정도, 아주 정중한.
자, 인사는 무엇을 표현할까요? 가벼운 30도 정도, 15도 가볍고, 30도 보통이고, 45도 정중한, 90도 아주 정중한. 그러면 우리가 인사할 때는 90도로 인사를 해야 되겠죠. 자, 인사는 무엇을 표현합니까? 인사는 상대에게 대한 존경심, 우애의 상징, 서비스의 표현, 그리고 교양과 인격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사 반응의 포인트를 보면은 밝고 분명하게 상대의 눈을 반응하며, 저도 여러분 눈을 마주치지 않고 계속해서 고개만 숙이고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들도 저를 서비스적으로 표현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맞이하러 가는 마음으로 상대 앞에서 곡 행한다, 상대 쪽으로 행한다, 이 사람에 대해서는 일어서서, 기본적인 겁니다. 고객 오시면 눈을 맞춰야 되고, 고객을 향해서 90도 정도 인사를 해야 되고, 또 정말 인상 있는 목소리로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할 것이고, 또한 손님이 여기서 오는데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하고 다른 쪽을 보면서 얘기를 한다고 하면 고객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상대를 향하고 상대를 바라보고 또 정중한 자세로 맞이해야 된다는 것이 반응의 포인트입니다. 자, 기본적 욕구는 무엇일까요? 자, 고객이 오셔가지고 어떤 것을 요구할까요? 그 욕구를 충족시키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객은 이렇게 생각하는, 자기를 기억되길 바라고, 환영해 주길 바라고, 관심을 바라고, 중요한 사람 인식되길 바라고, 편안해 주시고 하고, 존경받고 싶어 하고, 칭찬받고 싶어 하고, 요구를 수용해 주길 바란다. 아시겠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서비스 품질은 어떤 자세로 해야 되나요? 진심으로 밝게, 생동감 있게, 효과적으로, 인상적으로 전달이 잘 되도록, 그리고 나는 당신을 대접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그 친근감 때문에 다시 오고 싶은 욕구를 유발시키는 인지도와 고객들부터 선택받을 수 있는 강한 브랜드 품질, 유일관성, 신뢰성 등 요건이 무한 경쟁 시대에 생존할 수 있는 상품의 요건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고객 만족도 향상을 위한 품질의 3요인을 보면은 품질, 영업의 품질, 서비스 품질, 상품의 품질, 이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네요. 자, 상품 품질 볼까요? 고객의 필요와 욕구 등 각종 시장 조사나 정보를 통해 정확하게 파악하여 상품에 반영을 시킴으로써 고객 만족도를 반영시킨다. 영업 품질, 아니면 서브 품질,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당구장 표시를 해놓은 것은 제가 교육할 때에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해놨거든요. 상품에 대한 고객이 느끼는 가치가 가격보다 커야 한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제 손님이 2만원을 가지고 이발을 해달라고 왔는데 10,000원어치밖에 못 해준 것 같다 하면은 가치가 줄어든 거잖아요. 자, 저는 지금 현재 12,000원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손님에게 12,000원어치를 받으러 온다고 생각하시는 분에게 2만원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12,000원을 보태주러 왔다, 이런 마음으로 오신 분에게는 딱 12,000원어치 밖에 안 해드립니다 합니다. 고객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12,000원을 가지고 보태주러 온 것이 아니라 12,000원을 가지고 12,000원어치를 받으러 왔다라는 거죠. 보태주는 건 아닙니다. 그만큼 받아가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상대 입장에서 보면은.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느끼는 고객의 가치가 높아야 된다. 가격보다 커야 된다. 내가 12,000원을 줬으면 한 2만원어치 정도 받아가는 것 같다라고 만족스러워야 고객은 다시 저희 업소를 찾을 수 있다. 평상시 표정이나 인사 동작 서비스만은 만족하지 않다. 올 때마다 좀 더 진정성 있게 또 친절하게 해주는 모습을 보여줘야만 고객들은 만족을 한다. 내가 최고 가장 좋다고 해서 내 스스로를 관리를 하지 못하고 또 내 스스로의 모양새를 갖추지 못하거나 또 실력들을 준비하지 않으면
고객들은 만족해하지 않는다. 그리고 보고 기술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이 3요소가 잘 어우러져 갖춰져야 전체적인 느낌이 좋게 전달될 수 있으며 이 중에서도 서비스 품질이 가장 중요하다. 품질의 차별화가 어려울 때는 서비스 만족도에 따라 고객 만족도 크기가 좌우된다. 현재 사업에서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다면 5가지 종류를 제가 적었는데요. 고객의 입장에서 서비스하라. 그렇죠. 내가 이 자리에 앉았으면 어떻게 했으면 좋았을까라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객을 준 고객에게, 기회를 준 고객에게 감사하라. 오신 손님을 거부할 수는 없겠죠.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프로정신을 발휘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열정을 쏟았을 때만이 고객들은 만족해 하신다. 기회를 준 고객에 감사하라. 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라. 자, 옆에 사업에는 오시면은 이래야 서비스, 구두를 닦아준다? 아니면은 커피를 대접한다? 아니면은 더 고급스러운 어떤 상품을 서비스로 준다든가 색다른 어떤 것을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나만 그 상태에서 머물러 있다면 뒤처질 수밖에 없잖아요. 네? 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라. 주위에서는 어떤 것을 하고 있는가? 정보 기술도 신속한 정보 기술도 돈이다. 라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작은 불만은 엄청난 폭발을 갖는다. 여러분 아시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전에 나올는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있어서 같이 공부를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작은 불만은 엄청난 폭발을 갖는다. 이 흠에서 한번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불법 고객은 하루아침에 탄생하지 않는다. 자, 실수를 기회로 삼아라.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얼마를 벌었느냐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고객이 얼마나 만족했느냐이다. 라는 것을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객 불만은 말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능동적으로 찾아서 해결하라. 자, 고객 불만 100명에서 4%만 표시하고 96%는 다른 데로 가거나 옮길 생각을 하고 있다. 결국 96% 불만 고객은 말하지 않는 고객이므로 인지하지 못한 사이에 떠나거나 옮기게 된다. 다시 한번 뒤로 가볼까요? 자, 여기에서 불만 고객은 4%만 표시하고 있습니다. 4%만. 그리고 96%는 다른 데로 가거나 옮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자, 작은 불만은 엄청난 폭발력을 갖는다. 자, 96%가 옮기거나 다른 데로 갈 생각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만이 고객은 우리를 인정해주고 다시 저희 사업에 오셔서 그거를 줄 것인가 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 시간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기억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말 한마디 말 이게 제가 예를 들어서 쭉 할 얘기가 있었는데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대방 입장에서 배려하고 정성의 말을 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훈련해서 습관을 들여야 하겠습니다. 라고 했고요. 자,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성공의 길을 막았습니다. 자, 이렇게 났네요. 이제는 목소리로 성형을 해야 하는 시대임을 명심하시고 밝은 표정으로 호감을 전달하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하고 자신에게 검열을 철저히 하는 사람이 먼저 좋은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말 한마디 그렇습니다.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고객에게 상처를 줘서 다시 저희 사업을 찾지는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흔히 말하는 남산에서 무심코 던진 돌에 당신은 무심코 던졌지만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저는 상처를 받았다. 이런 거 얘기 있습니다. 제일 위에 보면은 여러분 부자는 부자로 살 짓을 한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강남에 사신 분들은 정말 다릅니다.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행동이나 몸짓이나 또 여러 가지 노력이나 그리고 방법이나 다릅니다. 우리보다 뭔가 다르게 했기 때문에 강남에서 사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부자는 부자로 살 짓을 한다. 우리 이용인들은 정말로 잘 살 수 있는 몸짓, 눈짓, 미소, 모든 하나에서 열까지 관리로 우리가 단장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자, 성공하고 싶죠? 성공하고 싶으면 귀를 기울이세요. 고객 마음의 소리를 듣고 메모하세요. 그리고 조용할 때 복창하세요. 그리고 오류를 줄이세요. 그리고 목소리도 성령을 해하는 시대에 명심하시고 밝은 표정으로 호감을 전달하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고 자신에게 검열을 철저히 하는 사람이 먼저 좋은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반복해도 나쁜 소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기억을 해서 잊지 않고 샵에서 활용을 한다면 조금이라도 더 나은 내일이 저희들에게 주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 제 얘기를 듣고 있는 순간에도 당신은 행복을 갈망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인드를 생활하는 습관을 들여야 할 것입니다. 전문가란 태어난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의 관심, 열정, 땀, 노력, 습관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사람이 고객인 것입니다. 고객이 없으면 우리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객은 왕, 황제, 신인 것입니다. 오감만족, 기절, 절도시키라는 말을 부르짖으며 고객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해보고 용서해본 적이 있나요? 한 번쯤 뒤돌아서서 보고 눈을 감아보시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용서하고 내게 주어진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상대에게 배려하고 인정과 존중, 화합, 협력, 협의 속에서 서비스 정신을 발휘하여 관리에서부터 관리에 이르기까지 최고관인 최선을 다할 때 성취감을 맛볼 수 있음을 잊지 마시고 다시 한번 시작해 봅시다. 늦었다고 할 때가 가장 빠르다고 했습니다. 제가 위생교육 시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주어진 환경에 감사하라. 그리고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 그리고 눈을 뜨면 내가 어디론가 향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년이 없는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인류 대학을 나온 젊은 층들도 40세가 넘어가면 다른 직장을 찾아야 됩니다. 또 다른 것을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전에는 평생 직업을 하겠지만 지금은 평생 직업이 없어졌습니다. 30, 40대가 되면 불안해집니다. 이렇게 좋은 직업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들에게 추앙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가 그만큼 노력을 하지 못한 결과라고 저는 봅니다. 자, 얼마나 많은 직업들이 사라졌습니까? 제가 요 근래에 알게 된 것 중에 하나가요. 깜짝 놀랐습니다. 앞으로요, 주례사가 없습니다. 주례사 없습니다. 이제 양가 부모님들이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당독합니다. 그러면 주례사도 직업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앞으로요, 기관사 없어집니다. 기관사. 이제 열차가 자동으로 다니는 거예요. 없어질 직업이 한두 직업이 아닙니다. 비행사도
기관사도 없어집니다, 앞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늘을 나르는 비행기가 스스로 다니는 시대가 옵니다. 지금 우리나라 인천광역시에도요, 지금 전철이 기관사 없습니다. 혼자 다닙니다. 이런 위기가 우리한테 다가오고 있는 시대에 살면서도 우리는 얼마나 떳떳한 정령 있는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개발하고 연구하고 창의력을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것을 잃은 것입니다. 이제부터 제14대 중앙회장 김선희와 함께 늦었지만 하나하나 차근차근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봅시다. 그래서 우리 이영인들이 호황 시절에 있었던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놓치지 맙시다.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지금까지 사단법인 한국 이용사회 중앙에 관심과 사랑을 주셨던 만큼 변치 않고 사랑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버벅거리면서 함께 했지만 또 매끄럽지 못했지만 저는 여러분과 함께한 시간이 특별했습니다. 제가 짧은 시간에 중앙회장에 대해서 바삐 여러분 앞에 서서 시시콜콜한 식의 방법으로 교육을 했지만 부족한 부분 여러분들이 채워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좋은 평가를 해 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좀 더 공부하고 연습하고 노력을 해서 여러분들이 봤을 때에 야 정말 중앙회장이 얘기 들으니까 실감이 나더라. 맞아. 또 듣고 싶더라. 그 한마디가 나에게 의미가 있었다. 또 그 시간이 나에게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게 했다. 기타 등등 인정받고 박수를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저도 노력을 해서 다음 시간에는 정말로 내실 있는 교육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족한 시간, 짧은 시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